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신 사전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그러면 제가 계약이라는 거는 누차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키를 좀 낮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니까 너무 높게 나타나 있어 가지고요. 조금 낮춰서 놓고서 제가 이제 어디 보자. 그래도 조금 높네요. 한 템만 더 내려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자, 요 정도가 키가 딱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BJ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까다 보면 이제 이게 카메라를 맞춰놨는데도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이 방송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또 이게 이쁘게 여러분들께 다시 저희 김동희 부동산 체험 TV에다가 올릴 테니까 부동산 체험 TV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TV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번에 42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지급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건 계약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해제하고 해지라는 얘기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해제는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계약이 깨지는 걸 우리가 계약이 해제라는 거죠. 뭐 계약이 완료되고 이후 나서 계약이 깨지는 걸 우리가 계약이 해지라는. 계약이 해지는 계속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만 있는 거지. 이런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 요걸 갖다가 계약이 해제 경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은 주계약을 한 다음에 여러분은 그냥 주계약이라는 건 사실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하기로 합의를 보는 의사를 일치만 있으면 계약이 효력이 생기죠. 그거는 뭐 구두로 하든 서로 당사자 의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꼭 계약서를 써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 제가 여러분들이 편리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작성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주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즉 그러니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 계약이 효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말로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 주계약. 이거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때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의사만 입체하면 되는 거지 계약금을 언제 듣는가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계약을 합의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 합의한 사항을 깼다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주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을 하죠. 이 계약금 계약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죠.
이제 계약서를 쓸 때에 계약금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매매 대금을 갖다가 뭐 한 5억 원으로 했다. 5억 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썼다. 아파트 매매 썼다. 계약금을 보통 10%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10%인 5천만 원을 이제 이 계약서에다가 계약금에다가 명시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단계로 가죠. 계약 이행 단계. 계약 이행 단계는 이제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 잔금 때는 꼭 잔금 플러스 건물 인도가 동시행 이행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 꼭 할.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잔금 지급과 건물 인도가 동시 이행됐다면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이렇게 계약서만 작성하고 주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계약금을 5천만 원 해놓고 이랬을 때에 이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죠. 100% 지급한 것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계약금을 100%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민법 565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민법 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계약금을 받은 이 매도인이나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 배액을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 환배하고 또 이 손해배상 해약금으로 한 배를 또 지급해야 되니까 두 배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요 계약금 5천만 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아. 또는 계약금 중에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동그라미는 지급한 겁니다. X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급하고 다음 날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계약할 때는 1,000만 원만 지급하고 4천만 원 지급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거와 이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565조에 의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민법 565조에 의한 해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는 계약을 해제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할 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깨는 사람이 많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 계약을 깰 수 없는데 깨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가서 이제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혼을 내죠? 그럴 수도 없죠. 결국은 뭐냐? 돈 문제죠. 이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손해배상금은 어디로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이럴 때 손해배상금은 바로 이 계약금 상대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하다고 생각하면 이 감액도 되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로 당하는 우리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우리가 채무자,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럴 때 이 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서는 계약을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채무자, 계약을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상대방이 위반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된 사람을 채권자, 돈 받을 채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고 당할 수 있는 채무자죠. 항상 제가 채권자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인데 계약을 법적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갖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제가 이제 판례를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보통에 보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는 그동안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지 않고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계약금 일부만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일부만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때 법원의 판단은 민법 565조에 따른 해약을 위해서는 계약금이 전부 지급해야 하고 이런 거는 계약이 돼. 계약은 계약금을 100% 계약서에 작성했을 때의 계약금 100% 지급했을 때의 계약이 완성된 거죠. 완성이 되지 않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고 그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교부한 금액만 해약금으로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 그 일부만 지급한 단계에서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의로 해제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면 이때의 손해배상금은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단계에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계약금 약정만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이 완료된 경우 이미 해제할 수는 있으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이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으로 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 565조에 의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법원 판례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지금같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럴 때도 계약금 상당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금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돼서 여러분이 채무자, 즉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로서 계약을 깨는 경우에 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항상 법보다 앞서는 게 뭐냐고? 주목이라고? 정말 큰일 납니다. 주목을 쓰면 어떻게 하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상대방, 즉 채권자에게 채무자인 내가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인 내가 정숙하게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선생님한테 손해를 끼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약을 깨고자 한다. 그러니 동의해달라. 뭐 이렇게 하든가 또는 이렇게 하든 제가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500만 원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 했어요? 화를 내죠.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은 이제 포기할 테니까 계약은 없던 거로 하고 합의서 하나 써달라 그래서 합의서를 쓰든가 아니면 여러분 뭐 합의서 쓸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이 요즘에 녹음이 잘 되죠. 녹취 하나 떠놓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적법하게 또는 이게 바로 합의 해제가 되는 거죠. 합의 해제. 자, 다음은